그 디스크는 실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혹사를 하면은 디스크가 많이 찢어지고 균열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난 별로 한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수십 년을 그 디스크를 쓰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디스크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디스크가 망가지는 가장 흔한 외연이 가해지는 때가 언제냐면은 잘못된 자세로 물건을 들 때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물건은 누구나 들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멀리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안아가지고 무릎으로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드는 방법이에요.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가까이 가서 허리를 피고 물건을 안아서 일어나는 거. 근데 이제 잘못된 자세는 뭐냐면은 가가지고 어이구 여기 있네 하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으악차 하고 이렇게 드는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골반을 숙여가지고 멀리 있는 물건을 잡고 허리로 일어나는 거죠. 허리를 구부리고 펴고 이렇게 되면 디스크에 무리가 많이 가서 디스크에 많이 균열이 갑니다. 그래서 드는 방법을 좀 살펴보면 허리를 숙여서 물건을 허리 힘으로 드는 거는 안 된다. 수고스럽더라도 가까이 가서 쪼그리고 앉고 물건을 앉는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다리 힘으로 일어나라. 중요한 얘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가벼운 물건 들 때도 그냥 허리를 최대한 숙이려고 하지 말고, 골프 선수들 이제 공 짚는 거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한쪽 다리를 들어가지고 몸을 그냥 숙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가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리를 들어서 몸통을 구부려서 이렇게 짚는다. 그것도 되고, 꼭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는 것만 해도 허리에 무리가 덜 되고, 허리를 숙일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펴고 골반을 통해서 이렇게 가까운 물건 짚는 것도 허리가 디스크가 다치지 않게끔 하는데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는 디스크는 앞에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요. 협착증은 뒤에 인대가 두꺼워져서 퇴행성으로 신경을 뒤에서 주로 누르게 되면서 360도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협착증 증상은 이제 디스크는 보통 한쪽 다리가 저리다라고 하는데 협착증은 양측 다리가 저리고 걷다가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서 쉬어야 된다, 주저앉아서 쉬어야 된다, 엉치가 내려앉는 것 같다, 빠지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증상을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해서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수술해서 이렇게 신경이 눌려있던 신경을 똑바로 펴주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협착증으로 좀 고생하시는 이제 60대, 70대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가급적이면 수술 안 하시려고 하지만은 30분을 못 걷는 상태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신장, 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수술을 해서라도 30분을 걷는 게 득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척추 파트가 끝났어요. 이제 척추 쪽에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까 좀 더 부족하거나 운동을 좀 더 자세히 알려달라 질문 있으면 제가 받겠습니다. 좋은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후춧가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신경이라는 게 그 의사님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서요. 신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 현미경을 하면서 이게 다 잘 보고 안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처럼 연결되어 있나요? 그 신경이라는 게? 그 척수라고 해서 이제 우리 머리는 우리 신경계는 이제 뇌가 대장입니다. 머리에 뇌가 있으면은 뇌에서 이렇게 아래로 뿌리 내리듯이 내려오는 게 이제 척수가 되거든요. 이제 우리 등 가운데 이제 그 등뼈가 그 척수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고, 그 이제 맞뿌리 같은 거에서 작은 이제 신경 다발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신경 다발의 두께는 국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꽤 커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척추가 좋지 않은 자세로 인해서 변형이 되거나 퇴행이 된 다음에 그걸 운동으로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지요? 아니면은 불가능한지, 침만치라든가 이런
측만증은 운동으로 각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측만증은 여러 실은 걱정해야 될 나이 분들은 다 지났어요. 측만증 걱정해야 되는 나이는 12살에서부터 18살까지. 실은 이제 성장이 끝난 20살 이후의 측만증은 치료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간 좀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내도 별 이상이 없고, 대신에 이제 뭐 여러 병원, 한의원에서 이제 뭐 측만증 추나요법 교정해드리겠다라고 하는데 효과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등 근육이 한쪽으로 이렇게 뭉쳐 있으면은 아프거든요. 그런 근육을 스트레칭해줘서 통증 완화에는 도움이 있지만 각도가 좋아진다는 안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자세로 이 디스크가 뭐 한쪽은 왼쪽, 예를 들어서 뭐 몇 번 척추가 있는데요. 뭐 2, 3번은 뭐 오른쪽으로, 뭐 4, 5번은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졌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척추 근육 강화 운동이 조금씩 교정이 될까요? 실은 이제 퇴행성이라는 말은 좀 슬픈 말이에요. 이제 이미 변화가 진행됐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안 오게끔 평상시에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심지어 이미 그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오른쪽 왼쪽으로 좀 틀어졌다. 나 이미 틀어졌는데 운동 안 할래가 아니고 운동을 하면은 좋은 건 뭐냐면은 그보다 더 나빠지는 걸 막습니다. 그보다 지금 약간 틀어진 걸로는 내가 별 지장 없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보다 이제 더 틀어지게 되고 계속 무리해가지고 실은 잘못된 자세도 문제지만은 뭔가 노동을 많이 하는 것들이 무리가 됩니다. 특히나 무거운 거 많이 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있고 운전 오래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허리에 무리를 많이 주는데 그런 것들을 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내가 허리 운동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 근육을 발달을 시켜가지고 지금 병이 내가 퇴행성으로 요만큼은 있지만은 더 나빠지는 걸 막겠다가 우리 치료의 목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시다가 네. 제가 노식변이라고 초기라고 얘기를 듣었는데요. 네. 저기 이 근육이 찢어졌어요. 3cm 정도가.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이동작을 잘 못해요. 네. 아파서 더 이상은.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치료가 안 되고 그냥 내비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병원에서 별일이 없으셔가지고. 실은 아마 검사를 초음파 검사를 해보셨죠? 예, 초음파가 이제 근육이 정확하게 3cm가 찢어졌는지 이런 걸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마 수술 얘기가 없었던 거 보면은 3cm의 부분 파열이었을 것 같고요. 3cm 완전 파열은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제 큰 병원을 가라고 하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부분 파열인 경우는 이제 어깨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안 되는 운동 범위가 있어서 내가 그거를 이제 무리를 하고 두면은 이제 50견이 옵니다. 조금씩 안 움직이다 보면 점차 어깨가 굳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파도 어느 정도 운동을 계속적으로 해주셔야지 50견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깨가 아프니까 이제 안 쓰고 이제 안에 근육은 부분 파열됐지만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을 해서 바깥쪽 근육을 키우면은 이제 그런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어깨 근육이 되게 약하면 작은 이런 얇은 것도 들 때 무리가 되고 아프지만은 바깥에 근육이 발달이 되면 이런 걸 이제 아무렇지 않게 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프다라고 하시고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 어깨는 못 쓰고 가만히 아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스트레칭을 하고 근력 강화 운동을 안 아픈 각도로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픈 데를 안 하면 되는 건가요? 더 이상 네? 이거 하면 아픈데 이제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 하는 거죠. 아니요, 어깨를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움직여 줘야 되고,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뭔가 강한 이렇게 확 움직이지 마시고 항상 스트레칭 할 때 지그시 하고 조금 더 각도를 주고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좋아지고 좀 아프실 때는 소염제 같은 거 먹어서 염증을 가라앉혀 주면 됩니다. 질문 있으면 또 네. 네. 저 오른쪽 팔이 이렇게 만세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석회 왔었어요. 앞으로 석회가 또 올 확률이 높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이제 석회와 건염은 되게 아픈 병이에요. 뭐 애를 낳는 거와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급성 염증기 때만 그렇고요. 염증이 한번 가라앉으면은 실은 아무런 증상을 안 일으킵니다. 약간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석회 때문에 또 재발할 수 있으시지만은 별 문제 없는 경우도 많아요.
석회와 건염이 있는 염증이 있으면은 아프기 때문에 안 움직이면서 약간 오식절이 생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스트레칭 계속 지그시 해주시면서 어깨 굳지 않게끔 신경 쓰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이킹을 할 때 자기 손목에 첫 번째 자원봉사자분 질문입니다. 하이킹을 할 때 손목에 자주 통증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키보드 앞에서 어떻게 좀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은 뭐 직업적으로 하시는 거죠? 게임 하시는 거 아니죠? 네, 그냥 꼭 해야 되는 것만 이렇게 결국은 줄이는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편한 자세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책상 높이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내가 앉는 부분에 가까운 거의 문제인 건지, 키보드의 각도의 문제인 건지 여러 가지들을 찾는 수밖에 없고, 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교정을 하면서 같이 손목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 아까 아령 가지고 이렇게 드는 운동들이나 평상시에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좀 잘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뭐 좀 아프다라고 하면 온찜질, 그 다음에 소염제 먹는 것도 도움이 되고, 다 제가 뭐 낫게 해줄 수는 없어요. 글 써야 됩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그럼 없으시면은 다음 이제 마지막. 네, 예. 한 4년 전에 그 척추 MRI를 촬영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 필름을 가지고 어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보여주고,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또 가봤습니다.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근데 거기서 또 디스크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가 그 증상이 그렇게 비슷한 것인지, 가리기가 좀 어려운 건지, 뭐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제가 척추관 협착인지 디스크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검사를 MRI 찍어보셨다는 얘기죠? MRI 찍으셨냐고요? 4년 전에 찍어봤습니다. 한 3, 4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경이 가운데 있고요. 그 신경 앞에 있는 게 디스크고, 뒤에 두꺼워지는 인대가 자라는 병을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신경이 누르면 디스크, 협착증은 뒤에 인대가 두꺼워져서 뒤에서 누르면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협착증이라는 병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으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실은 앞에서 디스크도 조금 튀어나옵니다. 협착증은 병이 360도 눌리게 돼요, 신경이. 그래서 협착증이 아마 맞는 진단이실 거고, 거기에 디스크가 같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모양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의 안 좋은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계단 오르기가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것 자체는 무릎에 크게 나쁘진 않은데 내려오는 게 무리가 됩니다. 아까 내려갈 때 몸무게 8배가 실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충격이 쌓이면 연골 파열이 될 수 있고 관절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저는 아파트를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지만은 실은 이제 계단 오르기나 등산은 무릎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별로 안 했으면 하는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마라토너들 건강해 보이시지만은 실은 나중에 보면 발목이나 무릎 관절염 되게 많습니다. 운동선수들. 뛰기 안 좋고요. 무거운 거 들기, 쪼그리고 앉기, 바닥에 앉기, 이것도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자 생활, 소파 생활, 침대 생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좋다. 그래서 무릎에 좋은 운동 그럼 뭐냐? 아까 뛰지도 말라고 하고 뭐하냐? 결국은 빨리 걷기, 좀 땀이 날 정도로 빨리 걷는 거. 헬스장에서 걷는다라고 하면은 러닝머신 4에서 6 사이 정도 놓고 걷는 거랑, 자전거 타기, 집에서 타는 것도 좋고요, 밖에서 타는 것도 좋아요. 수영장,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운동은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로빅 좋은데, 뭐 수영장이나 아쿠아로빅 가기 힘드시다라고 하면 목욕탕 안에서 뭐 10바퀴 도는 것도 무릎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릎이 아픈 분들한테 제가 걸으라고 하면은 좀 약간 내가 아프서 못 걸어서 왔다 병원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그러시는데, 지팡이나 등산 스틱을 잡고라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어깨가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러는데, 실은 이 악순환이라는 거는 내가 아파서 안 움직이면서 점차적으로 몸이 쇠약해지고 관절이 더 나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순환이라는 거는 그거를 어떻게든 한번 끊어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방향을.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다가 지팡이나 등산 스틱을 잡고
쩔룩이면서라도 조금씩 걸어야지 점차적으로 내가 근육이 붙기 시작하고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좋은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걷는 게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근력 운동은 좀 무리가 있을 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운동들을 하면서 또 식사 조절해서 살을 빼고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쪽으로 내가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된다. 초반에는 10분, 15분씩 나눠서 걷고 매주 걷는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연세가 드시면요. 나이 50이 되면 젊었을 때랑 똑같이 1시간 걷는다고 똑같은 칼로리나 살이 빠지지 않아요. 2배, 3배를 더 운동을 해야지 똑같은 양의 칼로리가 빠집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그만큼 늦춰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들어오는 양, 식사량을 줄여야 됩니다. 밤량 반으로 줄이고 공류, 아몬드 이런 식으로 식단 조절 바꿔야 되고 저녁에 술, 간식, 과자, 사탕 줄여야 됩니다. 즐겁죠? 자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하직 쪽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저 발목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3, 4년 전에 인대가 크게 늘어나서 발목 불안정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세네 달 전에 발목이 크게 삐고 또 연달아서 3번, 4번을 크게 삐었어요. 그래서 계속 주사도 맞고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하고 침도 맞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오래 걸으면 계속 아프거든요. 근데 너무 병원 오래 다니기도 했고 약을 계속 오래 먹어서 좀 괜찮아져서 지금 병원을 안 다니고 있는데 제가 여전히 병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운동을 제대로 해보셨나요? 원래 헬스를 3, 4년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발목 다친 뒤로는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제가 말한 아까 그 악순환에 이제 내가 다치면 안 하고 있다라고 그쪽에 해당되시는데 네. 발목 재활 운동을 해보셨냐고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발목 재활 운동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한 번 늘어난 인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목도 불안정성이 심하면 수술을 해요. 인대 재건술이나 봉합술을 하게 되는데 그 조건이 1년에 3, 4번 크게 낀다 라는 거가 충족이 되고 계시고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을 정도의 지금 안 좋은 상태신 것 같고 아직 운동을 안 해보셨으니까 운동을 좀 해보는 게 좋겠고 아까 보여드렸던 재활 운동이나 아니면 그 병원에서 그 여러 가지 봤잖아요. 그런 운동들을 좀 충분히 해봤는데도 계속 낀다라고 하면은 실은 이제 뭐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낀다라는 거는 뼈끼리 부딪히는 거거든요. 뼈끼리 부딪히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잘못 나이에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병원에서 한 2-3달 정도 열심히 재활 치료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 가방. 제 가방에 지금 계속 그런 거. 제가 이제 무릎의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팔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이제 염증 같은 게 자주 생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직업상 많이 사용을 해서 염증이 생긴다라고 이제 병원에서 그러는데 이게 많이 무리를 안 했을 때도 그런 것 같고 그 원인이 그 사용을 해서만 염증이 생기는지하고 염증을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이 제가 뭐라고 그럴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그 환자분의 환자분이라고 그랬지 청중분의 그 관절이 근육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운동을 하거나 평상시 일을 하시는데 자꾸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허벅지 근력 운동을 자전거 사이클을 갖다가 30분씩 오늘부터 매일 타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허벅지 근육이 발달이 되면은 실은 내가 쪼그리고 앉거나 아니면은 뭐 무거운 물건 들 때 무리가 돼서 염증이 생기는 빈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선순환으로 바꾼다라고 아셔야 되고 처음에 그게 힘들 때는 실은 1-2주 정도는 소염제를 먹어서 염증을 좀 줄이면서 근력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그 되게 중요한 거는 무리가 되거나 아플 정도로 하면은 실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거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근육이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면 뭔가 기분 좋은 그 뻐근함이나 이런 거랑 좀 구분을 해야 되고 어떤 요가, 필라테스, 뭐 수영, 뭐 사이클 다 하십시오 하시는데 하다가 갑자기 허리든 무릎이든 발목이든
찌릿하고 뭔가 쏘는 통증, 찌르는 통증이 생기면 그 동작은 나한테 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직 그게 평생 무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그 동작은 남들이 다 할 때 좀 피해가지고 안 하시는 거고, 각도를 조금 바꾸고 운동 강도를 조금 낮춰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육을 점차적으로 키워가면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까 뭐 일을 하시는데 좀 무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항상 더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뭔가 일을 할 때 각도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조금 좋은 쪽으로 해보시면은 호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분 차이랑 비슷한데요. 저도 발목을 옛날에 여러 번 다쳤었는데 이제 완치했다가 다시 또 다치고 이걸 한 4번 반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 6년 전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운동을 해도 그렇게 크게 아프진 않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딱 첫걸음 내디디면은 발목 쪽에서 신경이 좀 위로 타고 오르는 그런 약간 통증 느껴지면서 주저앉고 싶어지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약간 통증이 느껴지고 그거 외에 갑자기 다리가 떨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옛날에 다친 발목에 대한 후유증 그런 건지 그런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도 어제 발목 다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발로 발목 드는 앵클 펌핑 이 운동 좀 많이 해주시면은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많이 하세요.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오른쪽 엄지발가락 무지해반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 많이 오는지 좀 신발 같은 거 저는 뾰족한 거 잘 안 신거든요. 이제 그게 원인 그 유전일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은 여성분들이 앞이 모여져 있는 신발을 신고 하이를 신으면서 몸이 쏠리면서 이게 앞이 좁아지게 되는데 뭐 그러신 적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그냥 모양적으로 될 수가 있고 실은 이제 무지해반증은 안 아프면은 미용상의 문제인 거고 아프거나 다른 발가락을 다 밀어서 발가락이 망가지는 발 전체가 망가지는 모양이 생길 때는 이제 수술을 좀 해야 될 수도 있는 병입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아까 그 운동이요. 네. 발목 들어 올리는 거 통증이 있더라도 좀 하는 게 좋나요? 예, 혹시라도 좀 뭐 불편 아주 그렇게 나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좀 그게 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몸을 잡고 좀 도움을 받으면은 충분히 또 강도를 통증을 줄이면서 또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오기신 건 아니고요. 네, 없으시면은 제가 이 강의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학의 치료가 이제 치료에서 예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병이 생긴 다음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 거고, 참 고맙게도 제가 하고 있는 이 정형외과라는 이제 학문은 그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운동으로서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형외과 치료가 아까 계속 말했던 게 약, 주사, 수술 한다라고 했고, 실은 이제 병이 심각한 상태에서 근본적인 치료라는 거는 수술밖에 없어요. 협착증이 돼서 30분을 못 걷고, 뭐 디스크 때문에 마비가 되고, 어깨 근육이 찢어져가지고 팔을 못 들고, 수술밖에 없는 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지만은 병이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본적인 치료는 우리가 오늘 쭉 배웠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돌아가셔가지고 운동 잘 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바쁜 현실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유익한 강연해주신 저희 은상 선생님께 한 번만 더 큰 박수 그리고 또 주말에 이 자리에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과 또 오늘 함께 해주신 봉사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네. 오늘 모두 배우신 운동법 기억하시고요. 생활 속에서 기억하시는 거 천천히 하시면서 모두 건강한 삶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나가실 때는 저희 시각장애인 선생님들만 저희 녹음 도서를 하나씩 받아가시면 필요하신 거 받아가시면 되시고요. 네, 그럼 저희 실로원 적자도서관 이번이 올해의 마지막 콘서트였는데 내년에도 유익한 강의와 또 좋은 강사님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